휴대폰 문자에 9,999억 원이 입금되었다. 그 문장 하나가 어둑한 방 공기를 갈라놓았다. 알람도 울리기 전인데 진동 하나에 눈이 번쩍 떠졌다. 잠결에도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쓸어내렸고 은행 앱의 푸른 아이콘이 부드럽게 열렸다. 거기엔 정말로 적혀 있었다. 입금 9,999억. 농담 같은 숫자, 만화 같은 금액, 그런데 받는 사람 칸엔 내 이름이 단정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기침을 했다. 목이 말랐다. 주말에 늦게 자서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매우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오히려 현실감 없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혹시 악성 문자? 보이스피싱 유도? 그러나 메시지는 내 앱 알림 이력에도 남아있었고 잔액 조회에서도 같은 숫자가 보였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발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심장 소리가 현관시계의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진짜야?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폭죽처럼 터졌다. 세면대로 가며 나는 습관적으로 칫솔을 잡았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32, 183cm, 평범한 정장핏, 연봉 4천, 기분 좋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표정. 어젯밤에 나와 다를 게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모른다니 낯설고도 조심스러웠다. 양치질 거품 사이로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웃음의 이유를 딱 부러지게 설명하긴 어려웠다. 컵과 기대가 한데 엉킨 맛, 낯선 향신료가 한 꼬집 들어간 국물 같은 기분. 나는 물을 한 컵 가득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65분. 알람이 뒤늦게 울렸고 나는 그 알람을 끄면서 달력 앱도 열어봤다. 특별한 기념일도 없고 연금 수령일도 아니고 보너스가 들 날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정되지 않은 일, 예측 불가의 행운, 혹은 잘못이어야 했다. 잘못이라면 누구의 잘못일까? 은행? 정체불명의 후원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지의 누군가? 상상은 순식간에 멀리 나갔다가 다시 내 방 천장 형광등 아래로 돌아왔다. 옷장을 열어 평소 입던 셔츠를 꺼냈다. 다리미 선이 살짝 풀렸지만 괜찮았다. 오늘만큼은 셔츠 주름이 중요하지 않았다. 가방에 노트북을 넣고 지갑을 확인한 뒤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앱을 열었다. 여전히 그 숫자. 기적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규모가 너무 컸다. 나는 신발끈을 매다 말고 문득 생각했다. 혹시 지금의 나를 시험하는 어떤 질문일까?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을 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는 커다란 문장.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직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저 오늘을 무사히 보내는 것, 평소처럼 출근하고 무리하지 않고 사소한 예의를 지키는 것, 그 정도가 지금의 내 계획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눈빛이 약간 밝아진 것 같았다. 문이 열릴 때 나는 거울에게 속삭였다. 일단 조용히 천천히. 현관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폐 안쪽으로 맑게 들어왔다. 길모퉁이 빵집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어제와 같이 풍겼고 편의점 앞 고양이는 늘 그 자리에서 늘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살짝 기울어졌다. 나는 발뒤꿈치에 힘을 주며 균형을 잡았다. 혹시 오늘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손바닥 온도만큼은 자꾸 올라갔다. 휴대폰을 쥔 손이 땀에 살짝 젖었다. 역으로 가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너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속에 섞여같은 속도로 걸었다. 다만 나만 아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걸음을 반보쯤 가볍게 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와 완전히 같고 또 완전히 달랐다. 단지 한 줄의 문자, 한 개의 숫자열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다. 오늘은 조용히 지켜보자. 그리고 감사하자. 확신할 수 없는 모든 것에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자마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숫자가 혹시 줄었나, 사라졌나, 농담처럼 정정 문자가 오진 않았나? 그러나 화면은 태어냈다. 입금 9,999원. 잔액 조회도 똑같았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뉴스를 읽거나 하품을 참으며 기사 앱을 스크롤했다. 누군가는 모닝빵을 한 입씩 뜯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목을 기둥에 기댔다. 그 평범한 풍경 한가운데서 나만 깊은 물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밑이 아니라 풍선처럼 가벼워져 천장 쪽으로 살포시 떠오르는 기분. 발이 바닥을 살짝 스칠 때마다 현실에 닿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열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고 앱을 다시 열었다. 오늘만 벌써 5번째 확인. 숫자는 버티듯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계산들이 줄줄 나왔다. 이자로 하루에 얼마가 붙을까? 국내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을까? 도서관을 몇 곳 세울 수 있을까? 계산은 곧장 현실 속 장면으로 이어졌다. 부모님과의 여행 사진, 오래된 친구들의 웃음, 동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작은 도서관의 따뜻한 등불. 그림들은 선을 뛰어넘어 내 앞으로 다정하게 걸어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생각이 멈칫하게 만들었다. 혹시 잘못된 돈이라면 어쩌지? 곧 전화가 오고 나는 설명을 해야 하고 돈은 되돌려야 하고. 뉴스에 이상한 제목이 달리고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겁주지 말자. 지금은 그저 확인하면 된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담담히 묻자. 사실 확인. 그 다음 생각. 환승역에서 내려 다시 플랫폼을 옮길 때 빵집에서 막 나온 고로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소라면 가격표를 먼저 보았겠지만 오늘은 그냥 향만 맡고 지나쳤다.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면서도 포인트 적립을 눌렀다. 점원은 익숙한 미소로 쿠폰 남은 횟수를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웃었다. 이 가게를 사도 남겠지만 그래도 이 한 잔은 내가 늘 사오던 오늘의 커피여야 한다. 종이컵은 따뜻했고 입술에 닿는 가벼운 쓴맛은 예상 가능해서 안심이 됐다. 예상 가능한 맛, 그것만큼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없다.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번 더 잔액을 봤다. 그래, 이제 진짜 은행에 가보자. 메일함을 열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회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을 비워두었다. 동료가 인사를 건네자 나는 평소처럼 밝게 답했다. 서글서글한 톤은 내 장점이었고 오늘은 그 톤이 더 필요했다. 내 안의 동요를 감추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늘 하던 대로 인사하고 늘 하던 대로 웃는 것.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일단 평소대로. 키보드가 부드럽게 울렸고 모니터 밝기가 서서히 올랐다. 업무 메신저 창이 열리고 새로운 지시가 몇 개 떴다. 나는 체크박스를 천천히 클릭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점심에 가서 묻고 확인하고 돌아와서 생각하자. 지금은 눈앞일부터.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가을로 기우는 빛이 유리창을 얇게 적셨다. 도시는 어제와 같이 움직였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페이지를 한 장 넘기려 한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구도 놀라지 않게. 숫자는 여전히 스크린 안에서 미동도 없이 빛났다. 나는 마우스를 진정시키듯 천천히 움직이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가 가슴에 자리 잡았다. 혼란과 기대도 그 곁에 살짝 자리를 내주었다. 점심이 오면 은행에 간다. 그 다음에 일기는 그때부터 다시 쓰면 된다.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정도였다. 퇴근을 하고 회사 건물 앞에 서자 오늘 하루 종일 눌러 담았던 호기심과 설렘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결국 나는 발걸음을 은행 쪽으로 돌렸다. 점심시간 내내 참았던 질문을 이제야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직원에게 말했다. 저 제 계좌에 조금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혹시 오류일까요? 직원은 태블릿에 내 정보를 확인하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없습니다. 정상 입금으로 확인됩니다. 그 한마디가 내 키 속에서 맴돌았다. 정상 입금.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돈을 넣어준 걸까?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적어도 지금 이 돈은 내 계좌에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이게 현실이라면 오늘은 꼭 뭔가 달라야 했다. 나는 회사 근처에서 눈여겨보던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평소 같으면 입구를 지나치며 언젠가 하고 짧게 중얼거릴 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예약도 없이 들어섰지만 다행히 창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안내받으며 앉아있으니 마음속에 차오르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메뉴판을 펼쳤다. 그동안 숫자만 보고 접어버리던 가격들이 눈에 들어왔다. 스테이크 한 접시에 내가 평소 먹는 점심값의 20배가 넘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메뉴를 짚으며 말했다.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와인도 한 잔. 잠시 후 접시 위에 곱게 구워진 스테이크가 놓였다. 칼을 넣자 고기가 부드럽게 갈라졌고 향긋한 냄새가 퍼졌다.
한 입을 베어 물자 진짜 고기는 이렇게 다르구나 싶은 감탄이 절로 나왔다. 씹는 순간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했고 혀끝에 맴도는 풍미는 내가 지금껏 알던 고기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와인 한 모금을 곁들이자 몸 안쪽에서 따뜻하게 불이 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홀 안을 둘러보니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중년 부부는 잔을 부딪히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누구보다 빛나는 자리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눈이 잠시 커졌다. 한 끼 식사로 내가 평소 일주일 점심값을 써버린 셈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개운했다. 오늘의 이 선택은 사치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연 의식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첫 발로 힘차게 밟은 셈이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둑해진 도시불빛 속에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내일도 이 돈이 들어온다면 나는 또 어떤 문을 열어볼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경쾌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도 짜릿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평소 같으면 퇴근 후 지친 어깨를 끌고 전철에 몸을 싣고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무겁게 발을 옮겼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듯 환하고 따뜻했다.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여운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작고 답답한 방, 군데군데 오래된 가구들, 벽지에 남은 세월의 흔적. 그동안은 그 모습들이 늘 아쉬움으로 다가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이 공간조차도 나의 삶의 일부로서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만약 이 돈이 진짜라면 내일은 새로운 가구를 들여와도 되겠지? 아니면 넓은 집으로 이사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당장 바꾸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늘의 기분을 그냥 그대로 오래 느끼고 싶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희미한 전등 불빛이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내 인생이 이제 막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는 실감이 서서히 차올랐다. 두근거리는 마음 때문에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은행 앱을 확인했다. 계좌에 찍힌 그 거대한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지워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로 말이다. 그 숫자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혹시 내일 아침에도 또 들어온다면 어떨까? 매일 아침 이 기적이 반복된다면 내 삶은 도대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머릿속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친구에게 털어놓는 순간 믿지 않을 것이고 가족에게 말한다면 걱정부터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회사 동료에게 말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지금은 나 혼자만 간직해야 하는 이야기였다. 어쩌면 그것이 더 설레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예전에는 가끔 일기를 쓰겠다고 다짐하며 사둔 노트였지만 몇 장 쓰고는 내팽개쳐둔 것이었다. 오늘만큼은 다시 그 첫 장을 펼쳐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펜을 손에 쥐자 손끝이 떨렸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곧 차분히 단어들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 믿기지 않는 숫자, 두근거림, 첫 번째 사치, 그리고 설렘. 이 단어들을 쓰고 나니 가슴속이 조금 정리되는 듯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고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 평범한 흐름 위로 낯선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는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